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투자 성공 또는 실패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성공적으로 봐야 되는지 실패로 봐야 되는지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귀금속 시장이 정말 치열해요. 올리려는 세력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려는 세력의 힘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요 세력이 누구고 요게 어떤 의미인지 다 설명을 했었죠.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 너무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설명 안 하고 바로 내용 넘어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 금을 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전 세계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귀금속을 매입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글로벌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도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불안해지고 기축 통화인 달러와의 지위도 흔들리자 중앙은행들도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앙은행들마저 금 사재기에 나서면서 금값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금 보유량 확대 주요 국가 추이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해석해야 되냐? 첫 번째, 금 보유 확대를 통해서 통화 가치의 안전성을 더욱더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안전장치를 걸어놔요. 그 안전장치가 군대가 아니에요. 뭐냐면 외환보유고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외환보유고 어마어마한 400조에서 500조에 가까운 이게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나라가 IMF 때 왜 위기를 겪었는지 다 알고 계시겠죠. 어쨌든 이게 왜 필요하냐?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A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A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인이다 보니까 달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로 코스피를 못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A가 의심을 해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이게 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일본과 또 무역 전쟁도 하고 막 이슈가 있는데 통화 가치가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냐? 고객님,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놀다 가셔서 만약에 돈을 다시 바꾸실 때 이 달러나 엔이나 유로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껏 투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의 통화 값어치를 지켜주는 건 외환보유고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외환보유고도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어요. 달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도 있고 유로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도 있고 여기에다가 귀금속도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 현금이 뭐냐? 달러, 엔, 유로를 막대하게 지폐로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간접으로 또 다른 데 투자가 돼 있어요. 국채나 채권이나 뭐 다양한 데서요. 그러니까 현금은 비중이 정말 작아요. 근데 여기에서 귀금속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확대해서 귀금속 비중을 올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달러, 엔, 유로의 화폐에 불안하다라는 심리,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귀금속 비중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금 비중을 높이는 나라들이 유독 친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이유도 정말 깔끔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외환보유고,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요. 근데 여기에서 귀금속, 우리가 좀 금의 비중을 좀 높여볼까? 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싫어하겠습니까?
미국과 EU와 일본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귀금속 비중을 높이는 게 결국은 무슨 뜻인지. 다른 나라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가 불안하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데,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들 나라의 통화 가치가 불안하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싫어해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미 국가나 이 서방 선진국이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런 마찰 때문에 대놓고 중앙은행이 귀금속 비중을 많이 높이는 이런 움직임을 못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경제력이 워낙 깡패이기 때문에 얘네는 알아서 해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나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이랑 인도가 대놓고 금 비중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라들이 만약에 나중에 외환위기가 오든 뭐 경제위기가 오든 자국의 화폐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외환보유고고 귀금속 비중도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을 거고 앞으로도 이 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서 귀금속 비중을 계속 높였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때 한번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귀금속 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투자로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인지 라는 거요. 이제 내용을 뜯어 볼게요. 옛날에 이 2011년도쯤에 우리가 귀금속을 금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김중수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40톤을 샀고 30톤을 샀고 20톤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참 슬프게도 외환보유액의 비중에서는 1.5%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린 수치예요. 그래서 귀금속, 이 금 투자를 잘하면서 한국은행이 포트폴리오 잘 짜네 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한은이 매입하고 나서부터 귀금속 가격이 와르르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꼭지점에 사버리니까 벌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한은이 금을 꼭지점에 사가지고 벌써 평가손익이 얼마냐는 등, 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나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말이에요. 언론에서 완전히 이걸 가지고 물어뜯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동조해서 한은이 무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여에서 야까지 또 국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하니까 한은이 운신의 폭이 완전히 좁아져 버렸어요. 원래대로라면 귀금속을 꾸준히 조금씩 매입을 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귀금속의 비중도 많이 늘려서 건강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완전히 엉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귀금속 비중을 높이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아무도 총대를 안 매게 된 거예요. 왜? 금을 매입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그 비난을 누가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총대를 안 매고 우리나라의 귀금속 비중은 계속 그대로 가고 외환보유액은 반대로 종이 돈이라고 하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 불균형이 또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외환보유고를 잘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고 이제는 친미국가에 또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금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경제 규모가 낮은 이 국가들이 귀금속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모도 큰데 귀금속 비중이 이렇게 낮는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성공으로 봐야 될지 실패로 봐야 될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을 결국은 보험성으로 그 나라의 화폐를 지키기 위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을 때 깔끔하게 진짜 비중을 잘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2011년도부터 해서 13년도 금을 매입을 했을 때 꼭지점에서 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야의 질타를 받아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득을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이익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실패고 이제 본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보험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잘한 선택인데 불구하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금매입이 거기에서 끊겼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외환보유고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로 봤을 땐 완벽한 실패다. 앞으로 계속 금 비중을 높이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웬만해서는 오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